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 드리는 조간 딱풀 3월 21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주요 조간신문의 인터넷판 기사 두 가지를 좀 중점적으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꼭 짚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서 하나는 조국 조민 부녀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탁현면 이야기입니다. 먼저 조선일보 6시 25분에 게재된 인터넷판 기사입니다. 아빠는 북콘서트, 딸은 떳떳, 법 조롱하는 조국과 조민. 자, 기자의 시각, 박국희 기자입니다. 무슨 그 이야기인지 다들 짐작을 하실 겁니다. 법무부 장관, 그리고 민정수석, 법학 그 교수를 지낸 조국이 법을 우롱하고 조롱하는 또 그 딸 조민 갑자기 나타나서 마치 SNS 스타가 된 듯이 행세를 하고 며칠 전에는 또 아버지 조국의 북 콘서트에 나가는, 저는 이런 행태도 문제지만 이런 그 움직임을 일일이 보도를 하는 일부 언론들, 마치 무슨 미담처럼 화제성 있는 인물처럼 보도하는 인터넷 언론도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믿고 계속 보도를 해주니 이런 행태를 보이는 거죠. 자, 일단 조선일보 인터넷판 기사는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입니다. 첫 문장은 몇 년 전에 시험 답안지를 빼돌린 교무부장 아버지가 있었죠. 그리고 요거 쌍둥이 그 자매가 같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미성년자였던 이 쌍둥이 자매는 고교에서 퇴학당한 뒤에 수사, 재판 과정을 거치면서 정신적 충격을 받아서 방에서 나오지 않는 은둔 생활을 몇 년간 했다. 자, 그쪽 변호인 쪽이 전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교무부장이었던 아버지는 징역 3년을 받아 만기 출소했고, 딸들은 여전히 2심 유죄 후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은둔 생활까지 했다. 자, 그런데 똑같은 입시비리죠. 입시비리. 동종 범죄인데 똑같이 입시비리로 재판을 받는 조국 조민 부녀는 정반대 모습이다. 아버지는 자신을 주인공을 한 영화를 홍보를 하고 다니고 있고 무슨 법학 이론 책을 내더니 지금 북 콘서트까지 지금 열고 있습니다. 이 법무부 장관, 민정수석, 법대 교수로서 법을 그렇게 위반을 해놓고 부인은 감옥살이까지 했죠. 본인도 재판 중입니다. 딸도 공범으로 지금 적시가 돼 있었죠. 자, 그런데 그 딸은 나는 떳떳하다. 이렇게 인터뷰를 자청을 하고, 김호준, 거기 나가서 인터뷰를 했죠. 그리고 소셜미디어에, SNS에 맛집 사진을 올리고, 무슨 여행 간 사진을 올리면서 관심을 즐기는 그 일부, 극성 지지층의 명목적인, 거의 분별 없는 그런 사람들의 관심을 즐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17일, 지난 금요일이네요. 조민은 아버지 북 콘서트 무대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청렴결백한 논리주의자다. 청렴결백한 논리주의자다. 그런데 거기 모인 사람들은 어처구니 없게도 환호를 했습니다. 자, 조국이 청렴결백하다. 그 조국은 지금 입시비리 그리고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게 불과 지난달입니다. 그런데 무슨 법 고전 이론을 논한다는 행사에서 우리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법 상식은 설 자리가 없었다. 자, 박국희 기자는 이렇게 비판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 조국 저자의 처지가 어떻든 좋은 책이다. 이렇게 갑자기 조국 씨 책을 홍보를 했고, 그리고 자기 편 불법에는 눈 감는 듯한 태도로 극성 지지층에 영향을 줬다. 이 맹목적인 지지자들을 끌어모으는 수단이기도 했죠. 이런 그 행위들이. 이 똑같은 입시 비리 범죄의 여고 쌍둥이와 조민 씨의 차이는 뭐냐? 아버지가 조국이냐 아니냐, 이 사실밖에 없다. 교사 아버지를 둔 쌍둥이는 유시민, 김어준 같은 인물이 편파 인터뷰를 해주지도 않고 민주당이 수호 집회를 열어주지도 않았다. 검찰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아버지와 미성년자 자매를 함께 기소했다. 그 교사와 쌍둥이.
반면에 정경심 씨 기소 당시에 조민 씨를 입시 비리 공범으로 입건해 놓은 검찰은 어머니와 아버지, 딸과 아들 모두를 기소해야 하는 법리적 상황에서 몇 년째 정무적 판단을 하며 조민 씨 기소를 미루고 있다. 이게 조민이 죄가 없어서 하는 게 아니고 어머니는 구속되고 아버지 재판받고 또 남동생도 지금 뭐 수사 대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기소해야 되느냐, 한꺼번에 다 기소해야 되느냐 이런 상황에서 법리적인 상황에서 몇 년째 정무 판단을 하면서 기소를 미루고 있는데 마치 본인은 떳떳하다. 나는 최선을 다해 살았다. 이렇게 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수많은 또래 청소년들에게 좌절을 주고 있는 상황이죠. 이 정경심 씨 1심 재판부가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던 조국 가족을 향해서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했다. 그때 정인으로 나온 사람들. 이렇게 1심을 놓은 게 3년 전이지만 기본 상식을 갖고 법을 존중하는 평범한 국민들은 여전히 사실을 사실로 인정하지 않는 조국 가족으로부터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 국민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 자, 또 문재인 정권 때 사람인데 불법 자금받은 한명숙, 대선 댓글 조작으로 최근 출산 김경수, 조국 아들에게 허위 인턴서를 써줘서 2심까지 당선 무효형을 받은 최강욱, 이런 사람들을 지금 전혀 뉘우치는 빛 없이 청와국은 오히려 국회 법사위에서 법무부 장관에게 호통을 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유죄를 받아도 대표적 유죄에 문제없다는 말이 벌써 나오고 현직 의원들이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가 돼도 큰 소리를 친다. 진실을 믿는 국민에게 법을 조롱하며 고통을 주는 것이 문재인 정권의 유산인가? 자, 이렇게 글을 맺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유산, 잘못된 유산 또 하나 있죠. 가짜 뉴스를 양산하는 탁현민 의전 비서관을 지낸 여러 가지 무엇은 뭐 천공부터 시작해서 마치 스토커처럼 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스토킹을 하는 것처럼 따라다니면서 이 거짓말을 늘어놓는 탁현민, 드디어 국제적으로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공인이 됐습니다.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했습니다. 중앙일보 8시 반에 나온 인터넷판 기사입니다. 이 탁현민 페북 올린 윤석열 1장기 경내 사진 AFP가 가짜뉴스 딱지 붙였다.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갔을 때 가짜뉴스 거짓말했죠. 1장기의 경례를 했다. 이 한쪽 각도에서 찍은 사진을 가지고 물론 KBS가 그것을 시작을 했고 탁현민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이 퍼날르면서 거짓말 릴레이를 벌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1장기 경례를 비판한 탁현민 페이스북 게시물이 프랑스 통신사인 AFP의 팩트체크 사례로 언급이 됐습니다. 국제적 망신이죠. 탁현민은 페이스북에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자국 애국가에는 경의를 표할 줄 모르고 상대국 국기에는 고개 숙여 절을 하는 한국 대통령을 도대체 어떻게 봐야 하는지, 어떻게 그게 용인이 되는지 모르겠다. 뭐 하면서 태극기에 경례하고 다시 고개를 숙여서 1장기에 경례하는 게 어처구니 없다. 이런 거짓말, 가짜뉴스들을 계속 늘어놨죠. 자, 그 내용은 아실 테고, 그래서 이런 것이 이 해당 사진이 이 1장기에 경례하는 듯이 보이는 그 옆에 태극기가 있는데 한쪽에서 잡아가지고 이런 해당 사진이 탁현민 외에도 이 여러 페이스북 이용자들에게 공유되며 비판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AFP가 특정 각도에서 촬영된 사진을 바탕으로 한 이런 게시물들이 일부 이용자들이 사실을 오인하게 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 AFP는 그러면서 실제로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양국 국기를 향해 경례하고 있었다. 이렇게 팩트를 밝혔고 그리고 페이스북 게시물들 탁현민을 비롯해서 AFP가 사례로 언급한 이런 가짜뉴스 페이스북에 올린 이 게시물들에는 이런 딱지가 붙었습니다. 일부 거짓 정보 독립적인 팩트 체크 기관에서 확인됐다는 표시가 붙었습니다.
이 가짜뉴스다. 공인 딱 한 거죠. 페이스북은 AFP 등이 포함된 IFCN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국제 팩트 체킹 네트워크. 이 단체와 제휴를 맺고 허위 정보를 제공한다고 판단되는 게시물에는 이 같은 문구를 딱 붙입니다. 일부 거짓 정보. 독립적인 팩트 체크 기관에서 확인됐다. 탁현민도 양심은 있는지 페이스북에서 노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글은. 자, 이 문재인 정부 때 사람들이죠. 조국, 또 탁현민, 꺼짐없이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자, 그런 인물들이 아직도 여전히 활개를 치는데 그것을 이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무슨 계속 중계방송 하듯이 조민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그 인터넷에 올리는 일부 언론도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일면 톱은 일본이 5월 G7에 윤 대통령 초청 일면 톱 기사입니다. 기시다가 의장국 자격으로 결정을 했다. 대통령실에서는 방일에 따른 긍정 조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시다가 지금 인도를 방문 중인데 인도에서 G7 회의에 의장국 자격으로 G7 회원국은 아니지만 한국, 브라질, 호주, 베트남, 인도네시아, 모로코, 쿡 제도 정상 그리고 IMF, OECD 수장을 초청한다. 그런데 개별 국가로 G7 회의에 초청받은 나라는 한국, 호주, 베트남 세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주요한 지역기구나 다자 국제회의 의장국 자격으로 초청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성과들이 계속 그 민주당과 좌파 한겨레 경향신문은 오늘도 그런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데 가서 권력 외교를 하고 왔다, 성과 없다, 빈손으로 왔다고 하지만 이런 것들은 정말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되찾아가는 문재인 정권 때 완전히 고립되다시피 했는데 그 외교를 복원시키는 그런 단계가 지금 착착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중앙일보에 난 기사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 사면 기사입니다. 100세 징용 피해자 일본엔 화나지만 국가 발전 위해 화해 어쩔 도리 있나? 자, 이 기사입니다. 제가 이 기사를 소개해 드리는 것은 이 제3자 변제 방식으로 발표가 되고 나서 피해자 할머니가 나와서 아주 그 분노한 음성으로 윤석열은 일본 사람이냐 조선 사람이냐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셨죠. 그 말씀도 이해되지 않는 바는 아니지만 지금 소개해드리는 안봉상 할아버지인데 안봉상 할아버지의 말이 더 와닿습니다. 안봉상 씨, 이 오사카 조선소 군함에서 노역을 했는데 몽둥이질에 시달리고 늘 배고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어떤 보상도 못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100세입니다. 올해 100세. 제3자 변제 방식으로 피해자 배상을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울산에서 중앙일보 기자와 만났는데 일본을 생각하면 화가 나지만 이제 어쩌겠는겨. 일본 정부의 과거 잘못을 떠올리면 아직 화가 나지만 대통령이 국가 발전을 위해 그러니까 일본과 화해 분위기를 만든다는 것이니 어쩔 도리가 있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100세 할아버지의 이런 그 말씀, 민주당, 그리고 진보 좌파 언론도 새겨봐야 될 대목입니다. 화는 나죠. 근데 기시다가 사과를 안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럼 끝까지 문재인 때처럼 이렇게 한일 관계를 완전히 그 외면하면서 가면은 손해는 양국 국민에게 가는 거죠. 그리고 또 특히 지금 경제 구도나 이런 것으로 보면은 우리나라가 더 손해를 보고 외교 무대에서 일본이 사사건건 방해를 해서 커드 가입도 제대로 되지 않는 이런 상황을 풀어야죠. 어쩌겠는겨. 이 말씀입니다. 한겨레 신문은 또 비틀입니다. 한겨레 신문 3면 이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엇갈린 지지율, 윤 대통령 부정평가 60% 넘고 기시다는
긍정평가 5%포인트 올랐다. 한일 정상회담 상반된 여론. 정상회담이 있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조금 빠졌죠. 그렇지만 무슨 뭐 지금 호들갑을 떠는 것처럼 민주당과 좌파 언론의 호들갑을 떠는 것처럼 그렇게 확확 내려간 것은 아니고 1%, 2%포인트 정도 지금 빠졌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덜 빠졌죠. 그렇게 선동을 하는 데 비하면은. 그런데 기세단은 올라갔다. 아사히 신문이 조사한 결과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긍정 의견이 63%, 부정 의견은 불과 21%를 크게 웃더라고. 기시다 내각 지지율 또한 지난달 조사보다 5%포인트 오른 40%로 집계됐다. 그러니까 한겨레가 이런 기사를 쓰는 것은 일본 좋은 일 시킨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냥 이런 그 당장에 나타나는 이 여론조사 가지고.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율이 1%가 나오더라도 할 일은 해야 된다는 각오로 이번 일에 임했다고 지금 대통령실에서 밝혔죠. 자, 그렇다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G7 회의도 초청을 받고 또 그 한일 정상회담 또 미국의 국빈 방문도 하죠. 이런 과정을 거치면은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입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정치면 기사인데 지금 갑자기 이 민주당이 국회의원 수를 늘리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 국회의장부터 그렇죠. 이 김진표. 동아일보 정치면 기사입니다. 여당은 의원 정원은 절대 안 된다. 민주당은 정치 개혁하려면 늘려야 된다. 정치 개혁과 의원수 증가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정개특위 3개 안 중에 2개가 50명 정원안입니다. 그 6개 권역별로 비례대표를 뽑는 내용도 담겨 있고, 자, 김기현은 국민의힘 대표 안건에 상정할 가치조차 없다. 이렇게 일축을 합니다. 그 내년 총선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서 김기현은 반대 뜻을 분명히 했고, 그런데 그 김진표 국회의장이 3개의 선거제도 개편안을 내놨죠. 이 중 2개 안건은 의원 정수를 350명까지는 늘리는 내용인데, 민주당은 50석이 어렵다면 10석이라도 늘려 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의원 정수를 늘리면 정치 폐해 대부분이 해결될 것이다. 이게 왜 이렇게 해서 정치 폐해가 해결된다는 건지. 어쨌든 지금까지도 국회의원 정수 문제는 각 그 총선이 있을 때마다 그런 데 왔지만 항상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없던 일로 됐죠. 이것도 그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기사는 경제신문 이투데이 정치면 기사입니다. 여당 원내대표 김학용, 박대출, 윤재옥 3파전의 무게. 그런데 윤심은 딴 곳에 윤심. 전당대 대표 경선에서 지도부 경선에서 윤심이 결정적으로 작용을 했죠.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 자, 그런데 원내대표에서도 윤심은 딴 곳에 있을 수 있다. 이러면 다음 달 초에 경선 가능성이 있는데 수도권 출신 4선 김학용, 영남권 3선 박대출, 윤재옥이 물망에 올라 있는데 이런 뭐 어떤 지역안배, 김학용은 수도권, 박대출, 윤재옥은 영남권이죠. 이런 문제보다는 대통령 의중에 달려있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친정체제를 강화를 하고 있죠. 이준석 트라우마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상황에서 윤심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윤심은 누구냐? 지금 나오는 인물은 권영세 통일부 장관입니다. 등판설 솔솔. 윤석열 첫건 권영세 등판설 솔솔. 권영세 장관을 원내대표로 내세우려면 현역 의원이자 장관이니까 장관에서 나와야 되죠. 이 통일부 장관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은 다음 달 초, 4월 초 경선을 할 때쯤 그 전에 개각이 있게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개각과 맞물리기 때문에 이 여당 원내대표 구도가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3월 21일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